지금부터 제89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애국가는 광주 제1고등학교 2학년 이지혁, 전남여자고등학교 3학년 문하연, 광주 자연과학고등학교 2학년 고은비 학생의 선도로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학생 독립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빛나는 대한독립의 역사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한 사건을 바로 알고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독립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학생 독립운동을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나. 학생들이 뭐 운동한 그런 날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독립운동 기념이니까 학생 독립에 관한 그런 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항일 만세운동 아닌가요? 학생이 독립하는 일제 침략기의 그 독립운동을 위한 그런 날이죠. 11월 3일이 기념일이라는 걸 알고 있고 정의의 실현, 나라야 사랑의 길. 학생 독립운동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 일본 학생들이 우리 여학생을 밀친 것을 계기로 일본 학생과 우리 학생 간의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우발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발적일 수 없는 학생 독립운동까지도 사람들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의 한 거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1926년부터 성진회, 독서회, 소녀회 등 비밀 결사 조직이 이루어낸 학생 독립운동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타오른 학생 독립운동은 일제의 억압과 폭압으로 짓눌렸던 독립을 향한 열망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일을 독립투쟁이라고 해야 합니다. 차별과 불의에 맞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학생들의 한 거라고 해야 합니다. 수업 좀 치는데 안 들어갈 거야? 야야야,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차례 같아. 그래, 우리가 성진에다 독서에다 활동하는 것도 다 이런 부당한 처사에 대항하기 위함이야. 1928년 6월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실시하라, 노예 교육을 철폐하라고 외치면 광주 고보와 광주 농업 고등학교 선배들의 한 것도 다르지 않아. 그러다가 우리도 퇴학당하고
붙들려 갈지도 몰라. 각오했던 일 아니야? 우리가 그깟 아무 생각 없는 일본 학생의 철없는 행동에 반발하는 것도 아니고 올바르고 공평한 일에 앞장서고자 하는데. 야야야야, 우리 조선인 학생들만 순사들한테 싹 다 잡혀갔다지? 뭐야? 뭐? 우리 조선 학생들만? 그래. 그렇다네. 이런 올바르지 못하고 불공정한 처사에 우리가 눈 감고 가만히 있지 않은 거는 학생된 도리도 아니며 조선 민족의 기계도 아닐 것이야. 그래,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싸워야 해. 그러다가 진짜 우리 다 같이 퇴학당하면 어떡할라 그래. 퇴학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말살되고 없어지는 걸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억압받고 조롱받는 것은 우리 민족이 힘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 학생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그런다고 뭐가 바뀌니? 그러면 없던 힘이 생기냐고. 그래. 언젠가는 이 작은 힘들이 모이고 이 뜨거운 마음들이 모여지면 그날이 오겠지. 우리가 꿈꾸던 그날이.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의 서린 횃불을 말하여 주노라. 아 외로운 천하 그대 홀로 이 잠 못 이뤄. 구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져요. 그래, 우리의 요구를 큰 소리로 말해주는 거야. 그래, 가자. 우리 함께. 그래, 같이 가자. 그래, 가자. 친구들아, 같이 가자. 용감한 학생 대중이여, 최후까지 우리들의 슬로건을 지지하라. 지지하라! 그리하여 걸기하자, 싸우자, 굳세게 싸우라! 싸우라! 하나, 검거자를 우리의 손으로 탈환하자. 탈환하자! 하나, 검거자를 즉시 석방하라! 석방하라! 하나, 교내에 경찰의 침입을 절대 반대한다. 반대한다! 하나, 교회 자치권을 획득하자! 획득하자! 하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획득하자. 획득하자! 하나, 직원회의에 생도의 대표를 참석시켜라! 참석시켜라! 하나, 조선인의 본의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확립하라! 하나, 식민지 노예 교육을 철폐하라! 철폐하라! 하나,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라. 획득하라! 하나, 정부 학생 대표의 회의를 개최하라! 개최하라! 나라를 빼앗긴 절망의 시대. 대한의 학생들은 좌절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1926년부터 성진회, 독서회, 소녀회 등 활동을 통해 조국 독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1929년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을 기화로 체념을 용기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용기와 희망은 독립의 열망으로 바뀌어 광주에서 서울로, 평양으로, 전국으로, 그리고 간도는 물론 해외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국무총리께서 제89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수상자는 모두 세 분입니다. 호명되는 독립유공자 유족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포장 고조아라
대통령 표창 고 부기준, 대통령 표창 고 윤오래. 포장증 고 조아라. 위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과 국가 건립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포장을 주소합니다. 건국 포장 2018년 11월 3일 대통령 손자 이지웅님께 수여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두 번째 수상자 자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표창 고 부기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딸 부정자님께 수여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고요. 세 번째 수상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표창 고 윤오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들 유재영님께 수여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고요. 자, 수상자께서 네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십시오. 네 분께 인사. 고맙습니다. 자, 수상자께서는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국무총리께서 제89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생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을 처음으로 정부가 주관해 오늘 이곳 광주에서 열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 학생 독립운동가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광주 학생 독립운동 동지의 회원과 후손, 학생 독립운동 참여학교의 학생과 지도교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 행사를 정부 주관으로 격상하는 데 애써주신 학생 독립운동 후손의 강태진 회장님,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최철 이사장님, 이용섭 광주시장님, 장휘국 광주교육감님, 김영록 전남지사님, 장서궁 전남교육관님과 지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결단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가보훈처 교육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53년 정부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인 오늘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학생의 날은 정권에 따라 기복을 겪었지만 기념 행사는 광주교육청이 주관했습니다. 그날의 이름이 학생의 날이고 학생 독립운동이 광주에서 시작됐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생 독립운동에 대한 세상의 이해와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학생 독립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부터 학생 독립운동 기념행사를 정부 주관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9년) 전 오늘
나주에서 촉발돼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 독립운동은 청년 항일 투쟁사에서 특기할 사건이었습니다. 음력으로 우리의 개천절이자 메이지 일왕의 생일이었던 그날, 한일 학생들의 광주역 격투와 우리 학생들의 광주 시내 가두 시위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학생 시위는 서울을 거쳐 삼남지방과 전국으로 확산돼 이듬해 3월까지 5달 동안이나 줄기차게 계속됐습니다. 국내에서 간도까지 확대된 시위에는 300개 이상의 학교에서 5만 4천 명 이상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교통도 통신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 시대에 학생 시위가 그토록 빠르고 넓게 퍼진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광주 학생들은 그 3년 전부터 비밀 결사 조직 성진회를 중심으로 항일 투쟁을 준비했습니다. 성진회는 독서회로 이어져 1929년 11월 3일 항일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청년 총동맹과 신간회 같은 민족운동 단체들과 결합해 전국적 항일 투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말해주듯이 학생 독립운동은 주체가 학생이었을 뿐 성격은 항일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장소도 광주에서 시작됐지만 이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광주교육청 주관의 기념식을 올해부터 국가보훈처가 주관하고 부대 행사 등을 교육부가 맡기로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학생 독립운동이 항일 투쟁의 맥락에서 올바르게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학생 독립운동을 재평가하기 위해 넓게 지혜를 모으고 성심껏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독립운동 참가자들을 더 발굴해 독립유공자로 모시겠습니다. 우선 오늘 건국 포장을 추서받으신 고 조아라님, 대통령 표창을 추서받으신 고 부기준, 윤오래, 박성희, 이동화, 최성반님과 그 유족들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포상과 함께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현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들은 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이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은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 이후 10년 동안 응축된 민족 역량의 대폭발이었고 1930년대 민족운동의 기폭제였습니다. 그 정신이 해방 이후 독재 정권 때는 1960년 대구 228 학생 시위, 마산 3.15 학생 시위,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4.19 혁명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신군부의 정치적 야욕에 맞선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87년 60 민주항쟁으로 계승됐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이 드러난 재작년 겨울부터 작년 봄까지 촛불혁명으로 장엄하게 부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화는 청년 학생들의 피어린 투쟁에 힘입은 바 큽니다. 역대 청년 학생들의 희생을 우리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년 학생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밖으로 당당하고 안으로 공정한 대한민국,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이루어가는데 청년 학생 여러분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 독립운동의 진원지이자 저의 모교인 광주 제1고등학교 교정에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이 자랑스럽게 서 있습니다. 기념탑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저는 이제 피 끓는 학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념탑의 그 글귀는 학생 때와 똑같이 지금도 제 심장에 뛰고 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도 기념탑의 그 24글자는 두고두고 제 가슴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끝으로 함께해 주신 박지원, 박주선, 천정배, 최경환, 송갑석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학생입니다. 학생인 저는 내 친구들과 우리말로 얘기하고 싶고 우리 글로 우리나라를 배우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매일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다시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맞선 저의 행동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라 맞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화라산처럼 들고 일어난 대의입니다. 저희는 의사도 열사도 투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낙담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갈 뿐입니다. 다 같이 나가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교과서에서만 봤던 이 역사의 현장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마주하고 나니 저 또한 마음이 뜨거워지는데요. 자,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는 정의가 정의될 수 없는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의미도 광범위하고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데요.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가 미덕을 키우고 공동의 선을 고민하는 공동체적인 정의가 정의의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의는 무엇일까요? 광주 학생들의 항거에서 우리는 과연 공동체적인 정의를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샌델 교수 말 그대로 그것이 최선의 정의일까요? 학생 여러분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보죠. 네, 마이크 갖다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자연과학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3학년 안은서입니다. 저는 정의란 나 자신에게 당당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롭다라는 것은 개인 간 또는 사회 안에서 올바르고 공정한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공정한 도리를 지켜나감으로써 스스로에게 당당해질 수 있고 그렇게 당당해진 개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올곧아질 수 있습니다. 당당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한두 명 모이다 보면 사회의 범죄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학생 독립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날 광주에서 불의의 항거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이 광주 학생들의 행동은 옳다고 여긴 일을 실천을 했으니까 정일까요? 네, 그때 일본인 남학생에게 부정한 대우를 받는 우리 한국인 여학생 박기옥 학생을 보고 박준채 학생은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정의로운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박준채 학생은 스스로에게 당당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후회도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본인을 자랑스러워하였을 것입니다. 네, 스스로 당당했다. 또 다른 학생.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의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은수 학생과 이나빈 학생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실천까지 해야 정의롭다. 좀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학생,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이라도 폭력이 가해진다면 정의롭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나 행동도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 방법과 그 과정도 정의로워야 된다.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정의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학생? 네, 저 뒤에.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제일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류수환입니다. 그것은 누가 심판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의 여신은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울은 다른 말로는 형평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정의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정의의 엄정한 기준들을 상징합니다. 또한 오른손에 쥐고 있는 칼은 이러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네, 정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 행동들이 어떤 엄격한 기준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다른 학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 뒤에 마이크 갖다 주시겠어요? 어느 쪽이죠? 이쪽인가요? 네, 마이크 받으면 좀 일어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멀리 있었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홍진서입니다. 저는 정의란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요. 각 개인들은 부당한 일이 있을 때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행위들이 커다란 부패에 맞서 서로 합치될 때 새로운 희망이 생겨날 수 있고 그때 공동체 또한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에게 있어 정의란 각각 개인들의 바람이 합쳐져 만든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의 정의가 공동체 정의까지 이어갈 수 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도 그랬고 여러 가지 우리 근현대사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촛불 집회인데요. 국정농단이라는 커다란 부패에 맞서 시민들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그 공동체적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부패에 맞서 싸웠던 우리 근현대사의 우리 국민들의 공동체적인 의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공동체적 기반이 강한 나라인데 그런 우리나라 과연 정의로운 나라일까요?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 60% 정도가 아니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광주제일고등학교 2학년 송이원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아니라는 답변이 많이 나온 것처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다 사회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드는 정의 어떤 것일까요? 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제1고 2학년 양정휘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법의 심판이 달라지는 것처럼 강자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게도 올바르다며 인정받는 사회, 누구나 공평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나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회, 정의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제1고등학교 2학년 이경도입니다. 제 이름처럼 불의에 경도되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줄 아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맞게 도를 위해 옳은 길을 가는 것, 설사 그 길이 험난해도 끝끝내 용기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도 학생은 끝끝내 옳은 길을 갈 거죠? 예. 네, 아우 힘찬 대답이었어요. 한 명만 더 들어볼게요. 광주 제1고등학교 2학년 심현우입니다. 정의는 옳고 그름을 추구하는 내면적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일제가 학생들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였을 때도 발휘되었고 마땅하지만 누구나 실천하기 힘든 정의의 실천으로 학생들에 의해 실천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학생들의 행동이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서 제가 정의는 어떻게 규정될 수 없다, 그 말이 여러분께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각자 생각하는 것들은 좀 다르지만 한 곳으로 정의가 모아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정의는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또 무언가를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물과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우리 선열들의 뜨거운 마음 속에서는 조국을 되찾고 또 정의를 이어가고자 하는 대의가 살아 숨쉬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사진은요, 1929년 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이 수개월에 걸친 수감 생활 후에 추록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들은 감정에 휩쓸리는 사춘기 소년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로 행동한 불의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갖게 된 이름과 그 위로 겪어온 모두가 내 길이었다고 끄덕이고 끄덕이기 믿음과 두려움도 나였다고 이 순간 이 느낌 이대로 그 무엇도 피하지 않기로 단 한 번 오직 내가 나로서 살아갔어 어느 것도
오늘과 내일이 없는 것 지금만 있는 것 그런 지금을 벗어날 수 없단 걸 알고서 후회도 사랑하며 머무르게 이 순간 이 느낌 이대로 그 무엇도 피하지 않기로 단 한 번 오직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세상 어느 것도 놓치지 않기를 기쁨과 분노와 슬픔이 나이고 나였고 나라면 이 순간 이 느낌 이대로 그 모든 걸 감사히 나밖에요 단 한 번 오직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오늘을 I'm going my way 멈추지 않길 my way Love my way, I love my way. I'm going my way.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의 날 노래를 제창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큰 소리로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손이다
이상으로 제89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